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재미있게 지리 공부를 할 1일멘토 은강쌤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표예요. GIS라고 하는데요. GIS 혹시 많이 들어봤나요?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고요. 지리 정보 시스템 또는 지리 정보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이 얘기 처음 들어봤겠지만 아마 친구들 주변에서 이 지리 정보 체계에 대한 거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먼저 GIS가 먼저 알아보기 전에 톡톡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19세기 콜레라가 영국 런던을 덮쳤을 때 아무도 발병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영국 정부와 일부 사람들은 콜레라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당시에 내과 의사였던 존 스노라는 사람이 이 콜레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한눈에 보는 게 생겼겠죠? 바로 콜레라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에는 공동 펌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콜레라가 오염된 식수에 의해 퍼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존 스노는 런던시의 공동 펌프 사용 금지를 제안을 하면서 영국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죠. 예전에 이 콜레라라는 병은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을 밝혀낸 게 바로 이 한 장의 지도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GIS, 지리정보 시스템의 시초랍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는 거는요, 지도 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그냥 수치로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지도상 위에 점점점점으로 보여주면 정말 알기 쉽겠죠? 그렇게 인구 분포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백화점의 위치, 버스 정류장의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상 위에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거를 GIS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면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뭘 하나요?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겠죠. 근데 안전벨트를 매기 전에 아니면 맨 후에 엄마 아빠가 뭘 하죠? 우리가 갈 곳을 검색을 하죠. 뭘로요? 카 내비게이션으로요. 그 바로 카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에요. 지도상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잖아요. 최근에 선생님이 어떤 어플을 하나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어플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들을 리스트로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찾기 쉽지 않겠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병원이 가까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앱은 어땠냐면요, 지도 위에 병원들의 위치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딜까? 한눈에 볼 수 있겠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GI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GIS는 우리 생활 곳곳에 엄청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GIS는 어떤 목적을 가진 걸까요? 물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GIS는 실생활에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GIS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선생님이 지리학과를 나왔거든요. 지리학과를 졸업을 해서 GIS를 배워서 GIS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컴퓨터로.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가서 개발을 했던 건데 바로 이거였어요. 범죄 예측 및 분석 시스템. 굉장히 이름이 거창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지도상에 어떤 범죄가, 예를 들어서 강도, 좀 말하기 무섭지만 살인,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범죄들이 어떤 곳에 많이 발생이 되는지를 지도 위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강도 사건이 많이 벌어지네? 그럼 순찰을 더 강화해야겠네? 이런 곳에서 왜 자꾸 살인 사건이 자꾸 벌어지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의 원인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또 GIS는요, 교통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요.
ITS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해줬던 카 내비게이션, 우리 빠른 길 찾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통시설을 이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도로 관리라든가 도로 계획이라든가 교통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GIS라고 해요. 지도 위에 표현을 하니까요. 재해재난 분야에서도 이 GIS는 정말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하천 정보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홍수 도달 시간을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진 발생 사례들을 계속 통해서 지진을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GIS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 출동을 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가야겠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도 활용이 되기도 해요. 그 외에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농업 분야, 그리고 금융, 우리 요즘 은행 직접 가지 않죠? 앱으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앱 들어가면요, 은행의 위치가 어딘지, 365일 코너가 어딘지 이런 것도 다 지도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내땡 부동산 들어가면 지도상 위에 아파트의 가격부터 건물의 임대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런 것도 바로 GIS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그것도 일종의 GIS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GI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한번 켜보세요. 핸드폰을 켜보고 국땡 앱이라든가 네이땡 앱을 한번 켜보면요. 네이땡 지도, 국땡 지도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주변에 약국이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학교 가는 길이 나는 항상 이 길로만 갔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지도를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GI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상이 열릴 거예요.